반갑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상임고문, 그리고 그 시도당 위원장, 당사무처, 중앙당직자 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죠? 결국 이해운 그 경제기획원 장관 후보가 낙마를 했죠. 그것도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니고 이재명 임명 축전한 사람에 의해서 임명 철회가 됐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통합은 뭐 사람 한 사람 데려가서 장관 준다. 이재명이 얘기한 게 뭐 그거잖아요. 다 우리 파란색 사람들만 쓸 수 없다. 근데 장관 한 사람 데려가서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전체 국민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맞는 정책을 쓰고, 소위 말하는 자아와 우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 또 하나는 민노총 중심의 그러한 사회 반기업적 법안을 만들어서 민노총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자영업자나 또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그게 대통합입니다. 법은 좌파들 독단적으로 좌파 위주의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상권 장악 다 하고 언론 방송도 민노총에 다 넘기고 민노총 세상을 만들어 놓고 통합합니다. 파란색으로 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빨간색 하나 딱 들고 갔는데 그 빨간색도 정통 빨간색이 아닌 거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말잔치에 불과한 통합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만사형통 현지인가? 좌지우지 현지인가?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인사 시스템의, 실패고, 인사 정책의 실패가 빚어낸 사건이 국민의 민심에 역풍을 맞았다. 그럼 그 역풍을 맞으면은 이혼 혼자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누가 도대체 이해운을 추천했는가? 그게 되게 저는 궁금합니다. 누가 이해운을 추천했는가?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의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제. 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20대, 자식을 가진, 아들, 딸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밤잠을 못 자면서 내 자식이 직장 가서 국회에서조차 저렇게, 갑질에, 모욕을 당하는데, 직장 다니는 내 자식은 어떨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해운의 정치는 보수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 그 전신부터.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문재인이가 정치 잘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하다가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이 한두 명이겠느냐. 그것을 저는 정치할 때부터 제가 49에 국회의원 되고 그때부터 당내에 웰빙 정당 안 된다. 일하는 정당 해야 된다. 너희끼리 모여서 돌아다니지 마라. 당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고요.
저는 제일 가기 싫다가는 노동 환경위부터 했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행안위에, 저하고 우리 지역에 관련 없는 행안위에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우선 당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 진상위원회 간사했죠. 공무원 연금개혁 간사했죠. 그래서 당이 필요한 데는 찾아다니면서 가고 또 공부를 하고 했잖아요. 이영훈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변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되게 비판하던데, 우리는 이미 바른정당 사람들, 그래도 이용훈 장관 후보자도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더만, 울산 지역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 칼 꽂고 다 탈당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보수는요, 그냥 웰빙, 용기 없다.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보수는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그런데 국민의힘에 과연 많은 제2, 제3의 이혜원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스스로 결단할 때가 됐다. 저는 10년 바깥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윤석열 정부 때 엄청 핍박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윤석열 정부 때 엄청 핍박받은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실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계엄이 탄핵이나 내란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투쟁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제발 한동훈 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지 말고 잘 좀 해달라고 우리가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마 듣지 않더라고. 근데 지금만 보세요. 제가 말하는 웰빙 정당, 용기 없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진실을 외면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삶보다는 자기 가족이나 챙기고,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저는 제 자식하고 와이프하고 국회를 한 번 왔나, 두 번 왔나? 아니, 왜 국회의원이 자기 자식하고 자기 마누라를 챙겨야 됩니까? 그럼 국회의원 안 하면 되잖아요. 돈도 많던데, 전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좌파들하고의 자유주의 독재 투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이가 공무원이고 딸이 공무원이고 돈도 많고 내려놓을 게 많으면 힘들어요. 국회의원도 하지 마세요. 시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광역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거 많은 사람들, 김경 같은 사람 무슨 시원 마로 합니까? 시원하니까 욕심이 생겨 고청장 하고 싶고 돈은 있지. 그래서 제가 10년을 바깥에서 또 국회에서 12년을 있어 보니까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많이 변해야 된다. 얼마나 그랬으면은 보수정당의 대통령 두 사람이 10년 사이에 두 번의 탄핵을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권에서 꿀발된 사람들 대통령 탄핵되면 다 도망가. 그리고 도망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까지 해. 막 욕을 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초대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책임이 없는가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의힘 보고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제2의 제3의 이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는 지방선거 전이면 더 좋다고 봐요. 이제 다음 불출마 선언하고 용퇴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감옥 보내고 자기들은
그렇게 호가호위하고 아직도 있으면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 이의원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에 있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혹은 단체장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감시체제를 발동을 해야 된다. 당에서 조직위원장을 했는데 그 국민의 민심하고 다르게 그냥 조직위원장 하니까 하는가 보다. 아니 그 당시에 이혜원을 조직위원장 맡겨가지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성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고 바른정당으로 창당해서 나간 사람들이라. 김무성, 유승민 이 사람들 지금 정치 못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권선동 이번에 뭐 통일교 때문에 저리 들어가 있죠.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바른정당을 만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사람 다 나고 이제 시아버지 국회의원 했다고 이제 밝혀졌대. 그러다가 돈 많은 순서대로 다 나갔다고. 그게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웰빙 정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 정당이 안 되는 겁니다. 홍준표 권력 때문에 다 받아놓으니까 이게 막 들이 섞여가지고 말이죠. 이래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인사 시스템, 누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또 이혜원 같은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이혜원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지금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앞으로는 보수정당이 웰빙으로 그냥 주워 먹는 그러한 정당이 되면 안 된다. 자기의 희생, 용기 있는 불의와의 행동, 불의와 싸우는 행동,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 혹은 자기를 중심에 두지 말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올바른 국민의힘에도 그런 올바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결국은 정치인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 되고 정당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 되고 제가 몇 번 얘기해 정치를 바꾸는 개혁, 정치인 개혁,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정책 내에 그러한 입법 독재와 싸우려면은 본인이 깨끗해야 돼요. 본인이 정의로워야지 불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저렇게 불편하고 본인이 있으니까 감출 게 많으니까 행동이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갑자기 이재명 정권에 딱 입맛에 맞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좀 있어 보세요. 야 저게 저래가지고 전마가 예상외로 그렇게 떠들었구나. 사과하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 얘기가 저게 뭐 좋은 얘기가 저건 맞구나. 뭔가 이재명 정권의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혜원 장관 후보자의 임명철회가 주는 그런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꽤 많이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국한 당식 만료 요청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단식을 한 3, 4일, 5일 정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단식을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갈 때는, 남다른 각오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식이 단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식을 통해서, 보수에 대해 결집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탄핵 세력들하고 벽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탄핵 세력들하고 절연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패거리들이 여의도에서 몇천 명 모아가지고 떠들어졌는데, 그런 지금 떠들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을 장동혁 대표가 소명 기회를 줬는데 소명도 안 해요. 그러면은 소명도 안 하고 당원들 불러가 떠들어봐요. 당신들 그 몇천 명 우리가 호각 보고 한동훈 제명 찬성 집회하면은 100만 명 모입니다. 100만 명. 아불지들 말하는 거야. 한동훈 제명 찬성 집회를 한번 해보세요. 100만 명 모인다니까요. 아직도 저 사람들 착각을 해. 몇천 명 모아놓고 무슨 대단한 그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날짜 정해서 한번 다 모이자 이러면은 한 100만 명 모일걸요. 그런 착각 속에서 그 팬덤 몇 명 가지고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거리가 잘못됐다. 그런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기교를 필요 없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당에서 소명 기회를 줬는데 소명 기회를 안 하면은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럼 제명을 해야죠. 아니 제명을 했죠. 윤리가 올렸는데 소명 기회를 하는데 소명 기회 안 오는데 그거 제명 안 하면 그 당이 어떻게 돼? 당이 무너지는 거지. 당이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하시라. 바깥에는 장동혁 팬덤보다 우리 공화당만 해도 50만입니다. 50만 당원이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한동훈 제명을 지지하고 또 수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비율로 따져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심을 가진 당원들이 제명을 하라는 게 배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야지 장동혁 대표가 그래 하리라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이런저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라고요?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거는 모든 시장 중심 경제학자들의 또 현실이 맞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중심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당연한. 근데 대통령 입에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야, 이거는요. 이제 정부가 칼 들고 이제 시장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건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의 대통령으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환율. 대책이 있으면 벌써 강구했대. 그런데 2달 있으면 1,400대로 떨어진대. 점쟁이도 알고 그건 뭐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세계적인 정세는 한국의 환율 자체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 4, 4분기죠.
9월부터 12월 4, 4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왜 그런지 아세요? 3, 4분기 때요. 엄청 땡겼습니다. 그때 3, 4분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3, 4분기에. 이재명 정권 처음 돌아가지고 6, 7, 8 아닙니까? 6, 7, 8.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막 실적을 막 몰아가지고 막 밀어내기 막 했죠. 그 다음에 여파가 4, 4분기 바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전체가 몇 프로? 1%. 학자들은 정확하면 0.97인가 그래요. 학자들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1% 시대다. 그런데 돈은 저기서 풀어. 돈이 없으니까 국방비에서 또 빼. 국가는 비었는데 포퓰리즘 정책, 오늘 제가 방송에서 포퓰리즘 제발 하지 마라. 기본소득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지역화폐 이런 거 하지 말고 허리띠를 매야 된다. 안 그러면 환율 방어 힘들다. 왜? 환율이라는 게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 돈을 많이 풀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금이 조금 있을 때 비싸요. 많이 있을 때 비싸요. 사과가 한 개 팔 때 비쌉니까? 100개 팔 때 비쌉니까?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야. 환율 방어 없다는데 두 달 있다는 또 1,400원 떨어진다.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김은현 박사. 관세 협상 끝났어요? 관세 협상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방송에서 관세 협상 잘 됐다, 이게 관세 협상 이제 다 끝난 줄 알아. 다 끝난 줄 알아요? 관세 협상 아직 MOU만 해놓고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관세 협상 얘기 안 해. 잘했다로 끝났어. 거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은 관세 협상 끝났대. 그게 언론 방송 장악의 힘입니다. 지금쯤 관세 협상이 트럼프하고 갔다 와가지고 벌써 몇 개월 지나가지고 800조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야, 이 손 이제 줄라니까 외환보유고가 안 돼.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가 4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200억 불을 매년 줘야 돼. 못 줘.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외환위기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징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해가지고 기자회견 시간보다 1시간을 더 해. 1시간을 더 해. 그 기자회견을 보고 청년들이 야 이제 우리 숨통을 뜯겠구나. 자영업자들 이제 살았다. 중소정경기업들 이제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심하다. 언제 끝났다. 대통령이라는 자의 저런 인식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의 올바른 정의로운 동지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사태들이 지금 대통령실부터 행정부부터 전재수는 또 돈을 받았니 금시계를 금시계하고 시계를 2개를 받았니 하다가 와 출마한데 부산시장 출마하면 그 자리에 또 조국이 간다는 소리 또 파다해. 야 이것들은 국민을 보기를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야. 완전히 내 눈에는 저가 개돼지인데 그래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우리 공화당이 예측했던 대로 좌파들은 염치가 없고 우파들은 용기가 없다. 염치 없는 놈들하고 용기 없는 놈들이 모이면 뭘 하겠어요? 그냥 뒤로 돌아서 가지고 딴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딴소리만. 또 얼굴 보기가 그렇잖아. 용기 없는 사람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똑바로 보면 안 되니까 등 붙이고 앉아가 쳐다보고 딴소리만 계속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다. 이렇게 보고요. 1월 17일, 18일
우리가 워크숍을 해서 지금의 이 정치의 극동의 시간에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은 전체가 다 단합해서 이 개편기를 뛰어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당 얘기도 있고 합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가치라는 게 정의, 진실, 자유라는 가치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70년의 정당사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정치학을 뭐 가리키는 교수나 학생들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원들의 당비로서 이 불의의 암흑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불법 탄핵에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고 스스로 당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자립의 정당이고 이제 장악의 단계가 기존의 껍데기 보수 또 소위 사회주의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좌파들에 의해서 그 단계가 상당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언젠가 뭐 그렇게 저는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그런 우리 공화당의 이 가치나 정체성이나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동지들께서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래서 좀 연령들이 좀 더 많아지고 하지만은 우리 동지님들의 열정, 애국심, 애당심은 하나의 추호에 변화도 없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끝을 내는데 동지 한 분 한 분이 전혀 두려움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당에서 이 추운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데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하고 범죄자 이재명 재판 속에 서명운동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한동훈 개딸들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24년 감옥 살게 만들고 30년 고형을 때린 사람이죠. 삼성 이재용을 감옥 집어넣어가지고 삼성이 망할 데까지 몰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보수 개멸을 한 거 아닌가요? 보수 개멸하는 쪽에 특수부 검사로서 그 시절이 보수를 개멸시키는 그 시절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수사를 하는 그 시절이 화양연화 가장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 한 번 안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건 사실이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동훈 2인자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안 듣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그 자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준 사람을 등 뒤에 콸 꽂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108석을 줄 때 대통령 탄핵만 막아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줬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탄핵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보수를 개멸시킨 사람 아닌가요? 3번에 걸쳐서 보수를 개멸시킨 이런 자가 어떻게 무슨 진짜 보수입니까?
껍데기가 아니고 배신 보수지, 배신 보수. 그런 자체를 거짓말들 하지 말고 한 딸들이 좀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보수의 활동을 했는지. 자기 가족 문제 걸리니까 사과도 한번 못하고 사과하지도 진정된 사과도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자가 무슨 그런 희생이 없는 자가 무슨 보수의 지도자를 합니까? 10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불법 거짓 탄핵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또 좌파들하고 10년 동안 싸운 우리 공화당 같은 정의롭고 용기 있고 진실된 우리 공화당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통지들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고 조원진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입니다. 함부로 진짜 보수 이런 말을 올릴 자격이나 있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사회주의 독재의 문을 열은 그러한 정치인은 사회주의 독재와 망하는 겁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지. 책임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가 들어온다는 그거를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좀 더 힘을 내시고 일치단결해서 불평불만보다는 희망의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 저는 집안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집안이 망했고 내 동생이 회사를 다 접었고 이런 얘기 하던가요? 제가 그 말씀을 하던가요? 제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내가 아파서 수술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던가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당을 뛰어넘는 국가 존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조언진의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쳐가지고 올바른 국민들이 많아지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많아지면은 그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그 국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당계에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가족 이름을 빌렸던 지 이름을 빌렸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희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바짝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 넣으라 하는 그런 얘기 듣고 탄핵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보수의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 10년 동안 그런 거 보셨어요? 조원진이가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르면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10년간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서 제가 그래서 2월 7일 날 한겨울 집회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 사무처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2월 달은 3.1절 집회에 총력 준비를 하는 달이다. 3.1절 집회가 우리 단독 집회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연합연대 집회가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생각들이 다르지만은 뭐 다들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화당만큼 이 험난한 길을 구설 수 없이 정당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런 정당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인들이 우리 공화당 같은 정치인들이 그런 가치를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올바른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의 10년 세월을 마지막으로 막 이제 불꽃을 한 피워보자.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한테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물려주고 자유시장 경제도 물려주고 자유통일도 만드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그 만드는 핵심 역할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기를 바랍니다.